네, 반갑습니다. CJ 푸드빌 국내 베이커리 본부 맡고 있는 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잘 하고 있다라고 연락을 받고 와서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왔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좀 부끄러움도 많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분들 앞에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간단하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저희 CJ 푸드빌 소개하고 저희들이 ESG를 작년에 ESG 경영 원년으로 세워서 실행 체계를 좀 정교해서 세팅을 했고 그런 부분도 간단히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다음에 제가 속한 뚜레쥬로에서 지금 오늘 주 테마의 탈플라스틱 관련된 pH 빨대 중심으로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푸드빌은 국내 이제 하고 해외에 같이 한 1,80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대표 브랜드는 뚜레쥬로고요. 뚜레쥬로가 국내와 글로벌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뚜레쥬로 해외 사업은 현재는 1,800개인데 2030년까지 한 4,000개를 목표로 좀 더 확장해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식 브랜드로 잘 아시는 스테이크나 샐러드 바로 유명한 빕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더플레이스, 그다음에 남산의 엔서울타워를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전분 브랜드 제이짐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푸드빌의 ESG 실행 체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의욕적으로 F&B 업계에서는 사실 ESG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의외로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업계에서 선도해보자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4P의 프레임 속에서 실행 체계를 좀 구조화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들의 간단히 비전은 건강하고 즐거운 식문화를 만드는 글로벌 F&B 컴퍼니이고요. 저희 ESG 미션은 우리와 지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서스테이너블 FM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 아래 슬로건으로 디자인은 서스테이너블 퓨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ESG의 4P 프레임은 크게 플래넷, 탄소 중립 실천으로 글로벌 기후위기를 대응하자라는 과제로 주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과제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전환한다라든가 탄소 중립 제품을 기여하는 제품을 개발을 한다라든가 폐기물의 처리 방식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그리고 대체육 활용한 제품화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피플은 인권 경영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국제를 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피플 비즈니스의 산업입니다. FM 쪽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 채용이나 산학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 차원의 여성 고용 확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도 많이 업계에서 선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부문은 저희 지역 사회나 소비자, 협력사, 저희들 이제 뚜레쥬는 가맹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 같이 공동 번역 활동들, 상생 중심의 활동들 그리고 특히 농가 상생 쪽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남해군하고 남해마늘을 같이 협업해서 제품화도 하고 지역에 홍보도 좀 많이 해드렸고요. 올해는 완도의 전복, 장성군의 사과를 컨셉으로 해서 제품화하고 같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프리서컬에서 준법, 윤리, 기업문화 구축하는 부분들도 같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ESG 중에 이제 환경 쪽에 오늘 발표 테마하고 맞춰서 뚜레쥬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간단히 좀 더 딥다이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서 매장에서 식품 접기업소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나 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 뚜레쥬르도 세부과제로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저감한다라든가 재활용을 촉진한다라든가 친환경 포장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든가 그러한 활동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관련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 뚜레쥬르가 현재는 제주와 세종에서 이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나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어서 일회용 컵에 대한 그 반환율이 매우 높게 평가가 돼서 환경을 살리는 우수 매장으로 여러 매장들이 선정되고 있어서 조금 더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하고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비닐 쇼핑백을 저감하는 활동입니다. 작년에 일회용품 규제 정부 지침 맞춰서 저희도 비닐 쇼핑백을 종이 소재로 전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전 매장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연간 한 100톤 정도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이다 보니까 본부에서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실제 종이 쇼핑백이 쇼핑백 안에 물건이 많다거나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젖는다거나 하면 이게 찢어집니다. 가맹점 사장님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다시 또 비닐 쇼핑백을 쓰셨는데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같이 종이 쇼핑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플랫러브라고 해서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친환경 장바구니 판촉물로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했고 반응도 좀 좋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칼 사용량을 줄였던 사례입니다. 저희 그림 보시면 저희 선물류로 파운드 케이크, 롤 케이크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갑니다. 제가 1년에 한 300만 개의 플라스틱 칼을 넣어서 드렸었는데 이거 저기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자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작년에 일회용 빵칼 아웃이라는 캠페인으로 고객이 정말 원하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크게 고객들 취지를 아셔서 그에 대해서 크게 클레임은 없는 것 같고요. 연간 한 14톤 정도 플라스틱이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회용 컵 사용 사례입니다. 저희 뚜레쥬르에 지금도 다회 텀블러라든가 가지고 오시면 500원 할인되는 프로모션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 직영만 좀 하다가 가맹점에서도 조금 더 같이 공감도 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가맹점도 점점 확대 운영이 되고 있고 우측 하단의 그림은 저희 외식 브랜드 중에 정보를 되게 잘하는 제일점에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도 다회용 음료 가지고 오시면 4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은 굉장히 큰 냄비를 가져오셔서 매우 많이 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소한데 저희 왼쪽 하단에 저희가 아이스컵이 뚜레쥬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제 인쇄를 해서 했었는데 이것도 저 인쇄가 되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사실 이제 옆에 커피를 채웠을 때 사실 브랜드가 잘 안 보입니다. 양각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현재는 이렇게 무인쇄된 양각 컵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촉진에서 수용성 코팅제 적용 사례인데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샌드위치에서 빵 기름이 나온다거나 그 내용 분류 때문에 약간 물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종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얘가 좀 물성이 생겨서 찢어지거나 늘어지거나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저런 용기에는 코팅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PP 라미네이팅 코팅이 되어 있어서 얘를 그대로 그냥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도 물에 녹는 코팅제가 있다고 해서 수용성 코팅제를 변경을 하면서 폐기가 없이 그렇게 재활용이 되면서 한 23톤 정도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왼쪽 하단의 맨 왼쪽에 그 샌드위치의 노란색이 잘 분명히 보이는데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사실 작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예전에는 보면 강력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자국이 남습니다. 이 자국이 남아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담당자가 좀 찾다 보니까 리무버블 스티커라고 해서 표시 안 나게 잘 떨어지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것도 아이디어성으로 찾아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 좀 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도 작년에 2월 달에 기존에 이제 부직포 물티슈를 쓰고 있었는데 100% 천연 펄프로, 물론 이제 원가는 좀 올라가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대의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좀 더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는 활동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케이크 박스에 관련된 건데, 케이크도 대부분 냉동으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해동 시점에 이제 물성이 생겨서 케이크 박스도 모든 대부분의 케이크 박스가 다 코팅을 하게 됩니다.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 케이크 박스를 이제 폐기할 때 돈을 주고 버렸거든요. 재활용이 안 돼서 코팅제 때문에. 근데 좀 업체를 좀 알아보니까 이 코팅제와 종이 재질을 분리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좀 찾아봐서 있게 돼서 지금 그 업체 통해서 종이는 택배 박스에 이제 재활용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닐류는 시멘트 생산 과정의 대체 원료로 아마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는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 이런 ESG나 친환경 활동들이 비용적으로 늘어나는 활동인데 유일하게 이 아이디어는 폐기 비용을 줄여서 원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뷰소리에서 발표해 주셨지만 저희 PHA 빨대 도입 사례입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아마 제가 처음 도입을 한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기존의 일반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1차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 빨대를 쓰는데 좀 불편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보기 클레임도 많아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민하다가 마침 계열사인 JLG나 화이트 바이오 사업부문에서 PH 소재를 한다고 하셔서 같이 좀 고민해서 저희 쪽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10톤 정도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주는 것 같고요. 9월 중에는 대부분 8월부터 가맹까지 같이 확산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자체 평도 있고 해서 사실 그룹 내 사내 방송입니다. CJ 그룹의 사내 방송인데 국내 최초로 적용이 됐고 좋은 사례다. 그래서 그룹에서도 이렇게 ESG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우측 상단의 그림은 사실 저희 아이템은 아니고 계열사 중에 올리브영이라고 이제 그 브랜드에서 쓰는 아이템들인데 저런 브랜드, 저런 제품들도 충분히 PHA 적용이 돼서 PHA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PHA 빨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성원들이나 저희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저희 B2C 사업이다 보니까 그 소비자 중심의 고객 관점의 사고들의 결과로 좀 고민을 하면서 나왔던 사례인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종이 빨대를 1차 전환을 했는데 불편하고 소비자들은 뭐 냄새도 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클레임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계열사랑 같이 고민해서 PH 빨대가 좀 나오게 됐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저희가 국내 FMB 업계에서는 사실 네트워킹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석 아까 앞에 비오스에서 말씀하셨지만 추석에도 저희가 좀 연계해드려서 같이 써라 좋으니까라고 해서 보고도 좀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하는데 좀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응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같습니다. 매장에서의 반응은 기존에는 종이 빨대가 눅눅해지니까 고객 한 분이 빨대를 2개, 3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조금 드는 것 같고 종이 빨대 냄새도 나고 불편해서 클레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좋다. 이제 사장님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우리 그 고객들 반응도 사용하기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환경 개선에 대해 요즘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레쥬르에서 pH 빨대를 도입했습니다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저 빨대를 사용하려고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pH 빨대 하다 보니까 저희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들을 강화할 건데 저희 그림들은 저희 매장 안에 플라스틱류가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필름류 안에도 엄청 많은 게 있고 플라스틱 제품류도 많고 제압류에 코팅되는 것들도 저는 제품류가 저희가 개수를 따지면 한 2억 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많은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돼서 친환경 활동들이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포장재 중에 한 50%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이 좀 섞여 있어서 친환경 소재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빨대가 됐고 다음번에 하려고 하는 게 다시 비닐 쇼핑백하고 포장용의 빵 필름입니다. 투명한 빵 필름인데 사실 그 1차적으로 제일제당이랑 빨대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던 이유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도입을 못했던 사례가 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트라이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포장재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저희들도 도움이 되고 같이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대로 적용이 안 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 단가가 보통 3배, 4배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고 싶어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적자를 박으면서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여기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빨리 가격이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조금 더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고민해 보니까 대량으로 이제 좀 쓰고 싶은데 원료가 또 그렇게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메리트도 좀 캠파이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조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고민하시면 이런 것들이 사용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빵 포장재 투명 필름, 이제 빵집 가면 아실 텐데요. 걔를 당장 pH 소재를 쓰고 싶은데 pH 소재가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재 포장 필름으로 빵을 포장하면 안에 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져서 이건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아까 pH 빨대를 잘 쓰고는 있으나 기존의 빨대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탄력도 좀 떨어져서 깨진다거나 조금만 잡으면 찝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만족도가 더 올라가겠다, 저변도 더 확대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pH 빨대 도입을 해서 환경부 쪽에 좀 여쭤봤더니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적용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인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다 관계자분들 다 계시니까 제도도 좀 규제 환경도 유연해져야
조금 더 이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관련해서 저희 사용기업뿐만이 아니라 원료를 만드시는 주체 기업들 그리고 또 제조 PEC를 만드시는 제조기업들이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들 좀 해결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푸드빌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상 기온으로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늘 이런 거 볼 때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들 저희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B2C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또 많이 전달하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드빌 앞으로도 이런 ESG 활동을 좀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희성